뜨거웠던 열기와 흥분이 가득했던 고대 로마의 경기장, 콜로세움에 들어오셨습니다. 여러분 눈앞에는 기원 후 72년부터 80년까지 단 8년 만에 완공된 최소 5만에서 무려 최대 8만 명을 수용했던 경기장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서울 상암 월드컵 경기장의 수용 인원이 약 6만 6천을 넘는 규모인데요. 내부 면적은 콜로세움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평소 경기장이나 공연장을 즐겨 찾는 분들은 이곳이 얼마나 상대적으로 큰 규모인지 조금 더 와닿으실 것 같아요. 다만 슬프게도 여러분이 서 계신 자리 맞은편은 특히 많이 파괴되어 버린 벽면이 보이고 정면 바닥은 원래 경기장 바닥이었던 부분이 사라져 지하 공간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서 계신 곳에는 콜로세움과 무슨 연관인지 궁금하실 만한 십자가 하나가 거대하게 서 있을 텐데요. 15세기 이후 갑작스럽게 이곳 콜로세움에서 기독교인들이 순교했다는 주장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675년 클레멘스 10세 교황이 이곳을 성소로 선포하면서 원래 콜로세움 중앙 자리에 성당을 짓도록 잔 로렌조 베르디니에게 명령을 했었어요. 자금이 모자라 결국 무산되면서 대신 십자가 하나만 지어지고 놓여졌지만 이후 1794년부터 콜로세움은 성지로 선포됐습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예수의 죽음을 기리는 성금요일이 되면 콜로세움 앞에서 교황님께서 직접 십자가의 길을 기념하는 행사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어요. 현재까지 이어지는 전통이지만 15세기부터 콜로세움이 기독교인들이 순교했다는 믿음은 사실 역사적 근거가 없습니다. 다만 이곳 콜로세움을 짓게 된 계기가 로마 역사상 최초의 기독교인 박해를 했던 황제 네로와 관련이 있고요. 이후 로마 제국에서 약 200여 년간 대규모 기독교 박해가 있을 때마다 이런 경기장들에서 고문과 순교가 이어졌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오해가 빚어진 것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로가 살아있을 당시 이곳 콜로세움은 존재하지 않는 건축물이었습니다. 다만 지금 콜로세움이 서 있는 자리 자체가 네로 황제가 지었던 황금 궁전의 인공 호수터였어요. 로마 폭군의 대명사 네로, 그 네로가 통치하고 있을 때인 기원 후 64년 로마 대화재가 일어납니다. 로마가 약 일주일간 불탔어요. 이때 성난 민심을 달래려고 네로는 화재의 범인을 잡았다며 지목한 것이 당시 초기 기독교인들이었고 이때 사도 베드로와 바오로가 순교하기도 하죠. 하지만 대화재가 끝나고 네로는 이왕 불타 없어진 로마 서민들의 집토에 마침 잘 됐다면서 로마 역사상에서도 가장 화려했던 황금 궁전을 짓고 그 앞마당에 해당했던 자리에 인공 호수를 만들었던 겁니다. 자료 사진을 보시면 얼마나 거대하고 화려했을지 조금이나마 가늠이 되실 듯한데요. 어쨌든 이 건축물과 별개로 이후 폭정을 일삼던 네로는 결국 황제 자리에서 끌어내려지면서 자결형을 언도받아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는데 문제는 그 이후였어요. 로마는 1년 사이에 3명의 황제가 바뀌는 엄청난 정치적 혼란을 겪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때 원로원들에 의해서 추대받아 오게 된 것이 그 이름도 생소한, 익숙한 아닙니다. 생소한 베스파시아누스 황제입니다. 베스파시아누스 황제는 자료사진으로 보여드리는 흉상 속 모습에서 느껴질지 모르겠는데 꽤 유머 감각이 있고 소탈함에서 유능했던 로마 최초의 평민 출신 황제였던 사람입니다. 굉장히 실용적이었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그가 황제가 되고 만들었던 오줌새예요. 최초의 유료 화장실을 만들었던 게 바로 베스파시아누스 황제인데요. 다만 지금처럼 이용자가 내는 것이 아니라 당시 오줌을 활용해 기름기를 빼기 좋았기 때문에 세탁업에서 많이 활용을 했었답니다. 바로 그들에게 오줌을 사가는 이용료를 부과했던 거죠. 나중에 이어서 황제가 되는 아들 티투스가 베스파시아누스 황제에게 오줌새는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아버지? 라고 했더니 오줌에서는 냄새가 나지 않는다 라고 했던 것으로도 유명하죠. 황제가 되기 직전에는 네로의 명에 의해 아들 티투스와 함께 유대 왕국 정벌을 성공적으로 이뤄내고 있었는데 이때 가지고 온 전리품과 끌려온 유대인 노예들이 콜로세움 건설에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됐어요. 평민 출신으로 능력을 인정받아 황제의 신임을 샀던 베스파시아누스, 유대 정벌까지 갈 만큼 능력 있던 사람이니 혼란에 빠진 로마에서 황제가 된 다음 그는 자신이 황제로서 해야 할 일을 빠르게 파악합니다. 그중 가장 빠르게 추진했던 것이 바로 이 콜로세움이에요. 최초의 평민 황제. 하지만 자신의 이름과 능력을 전 로마 제국에 공고히 알리기 제일 좋은 것.
그것이 바로 로마 시민들이 가장 사랑하는 검투 경기를 볼 수 있는 제일 큰 경기장을 짓겠다라는 판단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의 환심을 사고 어마어마한 크기의 경기장을 지음으로써 로마 제국이 여전히 건재함을 보여줄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게다가 콜로세움이 지어진 자리가 어디였죠? 네, 폭군 네로가 로마 대화재 때 서민들이 집을 잃은 자리, 바로 그 자리에 지었던 황금궁전, 네로의 황금궁전을 허물고 짓는답니다. 황금궁전 자리에는 마찬가지로 시민들이 사랑했던 공간, 바로 목욕탕을 짓기도 하고 인공 호스터에는 바로 지금 이 콜로세움을 지었으니 올레! 모두가 그의 이름을 칭송하고 여전히 건재한 로마의 힘을 제국 주변 국가들에게 알릴 수 있는 최고의 기회가 됐던 거죠. 베스파시아누스는 이 계획을 완벽하게 성공해냅니다. 그래서 이 경기장의 정식 명칭은 베스파시아누스 가문의 이름을 따 암피테아트룸 플라비움, 플라비우스 가문의 원형 경기장이라고 불리우고요. 콜로세움은 콜로수스, 거대하다라는 의미의 라틴어에서 유래한 사실 애칭이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러한 명칭은 콜로세움 곳곳에 십자가와 함께 써있는 경우가 많아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곳을 떠나기 전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십자가가 서 있는 자리는 원래 콜로세움의 로얄 박스, 바로 황제석이 있던 자리입니다. 자료 그림에서 보여드리는 황제석 상상도는 실제보다 좀 간소한 편이긴 하지만 대리석으로 화려하게 장식된 화려한 좌석에 별도로 앉았을 황제의 모습을 잠시 상상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자료 그림 한쪽 구석에 코끼리와 곰이 그려져 있는데요. 실제 유럽 대륙을 포함해 아시아와 아프리카까지 세계 대륙을 로마 제국으로 만들었던 로마였기에 이곳 콜로세움에서는 코끼리는 기본이고 타조며 기린, 악어나 하마처럼 유럽에서 볼 수 없어 진귀했던 동물들의 쇼도 이루어졌었다고 해요. 관련된 이야기는 콜로세움 내부 전망대에서 조금 더 잘 보이는 자리에서 잠시 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콜로세움과의 첫 만남 맛보기였고요. 저희는 이제 더 깊게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는 안쪽으로 향하겠습니다. 이번 가이드 번호가 나올 때까지 통로를 따라가는 동안 화장실이 한 번 있어요. 이후 이 내부에서는 화장실을 또 이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 있으니까 필요할 것 같다 하시면 한번 미리 이용하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저희는 2번 가이드 번호 있는 곳에서 목소리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